안녕하십니까? 나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꽤 많습니다. 개인 SNS를 통해서 나를 보여줄 수 있고요. 기업에 넣는 이력서 역시도 나를 소개하는 방법 중 하나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책은 어떻게 소개하고 알릴 수 있을까요? 독립출판 길라잡이 내 책 알리는 방법. 책을 만들었다면 내 책을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책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책이 어떤 자료로 채워졌는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인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 만들어진 책은 서점이라는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걸까요? 원고료, 인쇄비, 디자인비, 교정 교율비, 서점 수수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책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쓴 내역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격을 정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되거나 너무 싼 가격이 되죠. 가격에 따라 판매되는 책의 수도 달라지는 만큼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도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격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먼저 책정을 해요. 그래서 그 작가분들에게 드리는 인쇄부터 생각을 하고, 외서의 경우는 번역비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디자인을 이제 외주로 줄 경우에는 외주 디자이너의 디자인 비용도 또 고려를 하고, 일러스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러스트비, 또 제작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제작비를 저희가 책정을 할 때도 종이를 어떤 종이를 쓰는지, 또 책의 부수는 몇 부를 제작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책에 이제 후가공이라고 하는데 박을 한다든지 또 압을 평압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후가공 요소까지 고려를 해서 많은 이 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산정을 한 후에 그 책의 적당한 가격을 저희가 정하고 있어요. 책 가격을 정했다면 이제 ISBN을 발급받을 차례인데요.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 번호입니다. 전 세계에 발행되는 모든 도서에는 고유번호가 붙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유번호는 서지정보유통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은 다양한 통로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도서를 공개하고 후원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서점에 직접 입고문의 메일을 보내는 방법, 다양한 북마켓에 참여해 직접 책을 판매하고 독자를 만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중 독립출판에서 가장 많은 방법으로 꼽히는 독립서점 입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전국에는 정말 많은 독립서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서점이 내가 만든 책을 받아준다면 좋겠지만 독립서점의 경우 입고 제한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독특하고 다양한 도서만큼이나 서점 역시 주인의 취향이 반영됐기 때문이죠. 에세이만 입고받는 서점도 있고 규모가 작아 많은 책을 취급하지 못하는 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점마다의 입고 방식을 살펴보고 안내하는 별도의 이메일로 입고 양식에 맞춰 작성해서 발송해야 합니다. 어떻게 헬로 인디북스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2013년도에 오픈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독립출판물 서점, 그때만 해도 셀렉트 북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많이 없었어요. 전국에 5-6군데. 근데 찾아가기도 힘들고 막상 가면은 어떤 책인지 그때
그때는 독립출판물 종류도 많지 않았거든요. 무슨 책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이걸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친절한 시장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담 없이 문턱이 좀 낮은 책방 부담 없이 들어와서 보고 뭔가 책방지기가 그 책에 대해서 약간 뭐 정보도 주고 뭐 그런 곳이길 바랬어요. 약간 친구 책방 같은. 그래서 독립출판물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헬로 인디북스로 정하게 됐어요. 헬로 인디북스만의 매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또 항상 열등감에 찬 책방지기의 답변을 막 하거든요. 전 이쁘지도 않고요. 뭐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인테리어랄 것도 없고 조립가구로 막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뭐 정리도 잘 못하고 그건 이제 제 책임이지만 그다음에 그렇다고 막 이렇게 주제가 뚜렷한 책방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매력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굳이 제가 원하는 책방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 홍대를 왔는데 갈 때 좀 나 혼자 뭐 시간이 이만큼 떴는데 갈 데가 없을까? 그러면 맞다. 헬로 인디북스 그냥 가서 잠깐 책 볼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계속 운영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제작자로서 느끼는 독립출판의 매력이랑 서점을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독립출판의 매력은 다를 것 같아요. 너무 큰 매력을 느끼는데 제가 잘 못할 뿐 제가 제작팀들이 대략 한 1500팀 이상이랑 거래처라고 해야 되나? 1대1 직거래를 하잖아요. 거의 1500팀. 근데 그게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더 못할 때도 있곤 한데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책 팔아주고 그만큼 수수료 뗄게 하는 되게 계산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만약 뭐 고양이가 별이 됐어. 그러면은 막 와서 위로를 해주는 친구들도 많았고 뭐 먹을 걸 사다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 막 강아지를 안고 한번 안아보라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 엄마가 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책방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또 그런 걸 올린단 말이에요. 뭐 며칠간 못 엽니다. 그러면은 막 기프티콘을 보내줘요. 거기서 뭐 사 먹으라고. 뭐 그런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정말 친구 같은 관계들이고, 뭐 1500팀이 다 그렇진 않지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뭐 그렇게 친구처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거는 그 택배 예를 들면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뭐 고양이 책을 만들었대요. 근데 택배가 왔어요. 입고 택배가. 근데 고양이 사료 박스로 박스에 담아서 오는 거예요. 전 그거 이 집 고양이는 이 사료 먹네. 막 그런 보는 재미도 있고 뭐 파주에서 책 만드시는 분인데 그 충전재가 파주 신문지로 뭐 쌓여져 있다거나 그런 재미. 뭐 간식 넣어주시는 분도 너무 많고 택배 뜯으면서 맨날 먹어요. 책방에 앉아서. 뭐 그런 것들도 재밌고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다 그것도 이 사람들의 성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택배 박스조차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택배도 있어요. 저도 어디 택배 보낼 때 포장 정말 못해요. 미안하다고 적어놔요. 꺼내실 때 조심하시라고 그런 것도 네, 재미있는 요소죠. 입고를 받을 때 이것만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나요? 예전에는 제가 책방이 연남동에 있기 전에 지금은 되게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 그 전에는 좀 외진 곳에 조그만 책방이 있었어요. 이전하기 전에는. 그럴 때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뭐 미리 연락도 없이 책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그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앉으시라고 그러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루 일과가 너무 바쁘고 근데도 막 하루 일을 못 끝내고 막 퇴근할 때도 너무 많고 근데 직접 책을 들고 오시면 제가 막 그 순간에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네 그렇게 책을 직접 들고 오는 것보다는 조금 메일로 제가 찬찬히 검토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보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입고 메일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할까요? 책 소개 보내주시면 돼요. 이미지랑 네, 표지, 매지, 그다음에 책 어떤 내용인지 어떤 책인지 정도. 입고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원래는 다 받고 싶은데 그건 이제 제 마음인 거고 책방 공간은 한정돼 있고 모든 조그만 동네 책방들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물리적 공간은 한정돼 있고 책은 뭐 하루에 또 뭐 만든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출판물의 매력이 좀 느껴지는 책들을 많이 소개하고 싶은데 저는 근데 그 매력이 기발하거나 이런 걸로도 책을 만들 수 있네 아니면 되게 따뜻한 책이라거나 두 가지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보긴 하거든요. 그런 쪽을 그러니까 이 책방의 성격이 맞는 건 그런 책인 거죠.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받긴 해요. 독립출판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예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출판물을 만들지? 그러니까 책방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버거우니까 너무 읽고 보니까 많거나 하면은 근데 어쨌든 판매도 힘들지만 시도해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이니까 그런 거를 시도해보시고 어쨌든 그 모든 단계가 힘들고 도전이지만 해보시고 헬로에도 읽고 보니 줘보시고 하시면 네 도전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가 77페이지만의 매력이 있다면 매력? 일단 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력 있을 거고요. 비웃네. 가가 77페이지만의 매력이라 그쵸. 뭐 이거는 그냥 되게 문장으로 항상 쓰는 거긴 한데 베스트셀러도 없을 수 있고 신간도 없을 수 있지만 당신과 나의 취향이 있습니다 라고 쓰긴 하거든요.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매력적인 서점으로 다가올 거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럴 때는 다른 독립 서점을 찾아가시며 본인의 취향에 맞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서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결국은 그 서점을 구성하고 있는 스태프들이나 구성원들의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들이 이 동네 서점이고 독립 서점이고 소형 서점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책을 가져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서점들이기 때문에 취향을 찾는 과정, 본인이 좋아하는 찾는 과정을 기꺼이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비단 그 가가 77페이지만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책방에서도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만의 매력이라고 하기보다는 독립서점의 매력이라고 조금 더 크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의 매력이 있다면 양쪽 다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작가와 독자의 거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개성?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보통 이제 무지개를 설명할 때 7가지 정도의 색깔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 중간색들, 그런 수많은 중간색들이 독립서점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매력이 아닐까. 물론 딱딱 정해져 있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깔들은 기성 출판물들을 대하는 대형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중간색들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독립서점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작자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출판인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도 있고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 각각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3명을 꼽을 때 덕후 작가 좋아하고요 우세기 작가 좋아하고요 홍유진 작가 좋아합니다. 그 세 분들은 독립출판이 아니면 낼 수 없는 컨텐츠들을 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물론 이제 덕후 작가 같은 경우에는 기성출판물로도 책을 내고 있지만 초창기 때 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독립출판이 아니면 도저히 낼 수 없는 책 그리고 찾지 않을 만한 책들을 많이 냈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 출근길로 가는 버스까지 가는 길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책들은 그냥 아무나 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상업적인 측면을 더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내고 싶어서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이게 팔릴 것 같아서 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서점 사장님으로서는 그런 출판물을 발견을 하시면은 네. 입고를 먼저 하게끔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팔리는 재고들도 되게 많긴 한데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책방을 시작했던 계기 자체가 좀 쉬면서 뭔가 제가 재밌게 느끼는 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물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처음에 했던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책방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이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립출판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쪽 같은 건데, 저희 책방이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책이 당연히 저희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뭔가 타이밍이 어긋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르의 책이 이렇게 몰려 들어올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쳐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책방의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그 타이밍에는 책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저희 책방에서 저희가 입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이 잘못된 책은 아니고요. 그 책에 맞지 않는 서점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타이밍과 그 당시에 안 맞았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 반복 같은데 여러 책방에 한번 입고 메일을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어떤 성향과 그리고 본인의 색깔과 맞는 책방이 꼭 있을 거예요. 세상 어디든. 독립출판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체력을 키워라. 스태미너를 키워라. 그게 이제 육체적인 걸 수도 있고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금전적인 걸 수도 있는데,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뭘 하지 하고 누워있지 말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면 운동도 해줬으면 좋겠고, 돈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점 운영자 역시 다양한 도서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 소개하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도서 관리부터 시작해 서점 규모까지 생각하면 작은 서점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어쩌면 그렇기에 주변에 많은 독립서점이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과정을 거쳐 소중한 책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5회에 걸쳐 독립출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해주실 차례입니다. 그 되게 사실 혼자 멍하게 있는 것 같지만 심심할 틈이 없고, 네, 누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느꼈던 정도라면, 지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관심이 생겼다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흐름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우리 전 세계에 78억 인구가 있으면 78억 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게 각자의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를 만드는 경험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제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계속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지속력을 얻은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도 없을 수 있고 신간도 없을 수 있지만 당신과 나의 취향이 있습니다 라고 쓰긴 하거든요.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매력적인 서점으로 다가올 거고, 직접 하면서 느낀 건 아무래도 전 과정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잘 묻어나오게끔 해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독자가 그냥 읽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책을 내기도, 스스로 책을 내기도 너무 쉬운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시도해 보시고, 어쨌든 그 모든 단계가 힘들고 도전이지만